2016년 애리조나 주 투손의 거주자인 존 심즈는 시내 중심가의 친한 친구에게 집을 샀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은 그 재산과 함께 글로벌 편집증 시대의 실질적인 흔적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지역 이야기와 일부 오래된 시리 문서에 흥미를 느낀 심들은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속 탐지기와 많은 인내심으로 무장한 그는 지하에 가능한 이상한 이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몇 차례의 피상 발굴 후 입구는 마침내 위치한 중금속 뚜껑이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습니다. 농촌 소방서 메트로의 선장으로 일하는 심즈는 서두르지 않았다. 제한된 공간에서 구조에 대한 그의 경험 덕분에 그는 모든 하강이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곰팡이 나 위험한 가스를 찾아 공기를 시험해 보았고 손에 도움을 주었고 그 후에야 불쾌한 달팽이 계단으로 내려갔다. 내부에서 그는 유리 섬유돔이 있는 원형 구조를 발견했으며 비어 있고 잔해로 덮여 있습니다. 레코드에 따르면 1961년 쿠바의 미사일 위기 동안 벙커의 패션 풀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유명한 위터커 풀즈 컴퍼니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피소는 50년 이상 잊혀졌습니다. SIMS는 계단부터 시작하여 워터드럼, 방사선 탐지기 및 오래된 2층 탐지기와 같은 당시 품목을 계속 획득하면서 완전히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의 꿈은 60년대에 살아있는 시간 캡슐로 21도사인 시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대피소 내부에서 적어도 하룻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유자가 준비 없이 발굴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자신의 토지를 주에 깊게 조사하도록 권장합니다. 2번, 고대 로마인의 독창적인 물 시스템. 로마 제국이 절정에 걸쳐 문명은 유압공학에 주목할 만한 발전에 도달하여 오늘날에도 계속 감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수생을 발명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인들은 이 기술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와 도시 생활에 혁명을 일으킨 복잡한 물 분배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납과 점토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킬로미터의 지하 파이프, 배수 시스템, 하수구 및 먼 공급원에서 로마 대도시로 물을 운반하는 인상적인 고생물을 개발했습니다. 로마시에서 11개의 수생은 개인 주택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공공 온천 및 출처, 위생 및 사회생활의 기본에도 공급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업적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하수도 시스템 중 하나인 최대 하수도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홍수를 예방하고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성에 대한 지식 없이 납파이프의 확장된 사용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만성 납 노출이 공중보건의 악화와 최종 제국의 쇠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론화했다. 이 시스템의 유사는 2배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장기적인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기술을 채택할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3번, 거대한 세런디피어 저피로, 라트나푸라, 레트나펴러로 알려진 조용한 도시 스리랑카에서 최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보석학적 발견 중 하나인 보석도시가 일어났다. 가족 집의 안뜰에서 우물을 파기 위해 작품이 수행되었지만 노동자들은 바위 덩어리에 달려 있었는데 청소할 때 전례 없는 발견을 드러냈다. 3세대 동안 보석 상인 가족에 속한 토지 소유자인 개미지 씨는 그것이 일반적인 형성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일상적인 발굴로 시작한 것은 전문가와 당국이 감독하는 섬세한 운영이 되었으며 이는 청소 및 인증에 1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세런디피어 저피로라는 별명을 가진 기념비적인 크기의 블루 저피로즈 그룹은 약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보석의 세련된 표면에 별 모양의 반사를 생성하는 에스터리점으로 알려진 광학 현상에 의해 인식된 희귀스타 사파이어를 포함했습니다.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귀중한 돌은
거의 4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이 발견은 자연스러운 보석일 뿐만 아니라 발 아래 숨겨진 힘에 대한 간증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박물관과 수집가들은 독특한 보물을 전시하거나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번호 4. 홍해 항구의 파피루스에 있는 고대 비밀. 2013년 홍해 근처의 와디 에랄에서 이란, 프랑스와 이집트 고고학자 팀은 잊혀진 동굴에서 일련의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공통된 발견처럼 보이는 것은 곧 그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파피리였습니다. 그 중에서 마이어라는 검사관이 작성한 페로 키아프스 통치, 기원전 2570년경의 27학년 기록. 이 문서는 라임스톤이 나일강을 통해 어떻게 운송되는지와 노동자들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포함하여 그레이트 구이자 피라미드의 건설 뒤의 물류 및 조직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데이터 중 하나는 프로젝트 감독자인 키아프스의 반형제인 ANJ에 대한 언급이었다. 지중해의 항구 제작과 같은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언급되었습니다. 이 파피리는 일부 현대 이론들이 증거 없이 제안한 것처럼 예계 문명이 아니라 잘 조직된 인간에 의해 피라미드가 건축되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번호 5. 이즈미르의 거리 아래 로마의 집. 터키의 도시 유지 보수 공사 중에 운영자는 우연히 지상의 개막식을 우연히 발견하여 특별한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은 현대 도시에서 숨겨진 역사의 층에서 발굴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로마 초기 시대의 부유한 가족에 속한 거주지에는 관상 기둥과 시대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정교한 건축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은 승인되지 않았으며 불만이 끝난 후 경찰은 불법 사업에 관여 한 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이즈미어는 이미 최근 몇 년 동안 매혹적인 발견의 장면이었습니다. 그중 2000년 시대의 로마 원형 극장, 당시의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공동의 라트린, 그리고 2000년부터 그리스도 이전의 정착지는 청동기 시대의 무역센터로서의 중요성을 암시합니다. 장례식 500세일의 장례식 마스크도 결투 의식에 있는 여성들이 사용했습니다. 이즈미어의 사례는 과거가 우리 발 아래 숨어서 누군가가 올바른 슬래브를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6번, 크로아티아에서 발견된 전체 로마차. 2019년 크로아티아의 빈커프사이 근처에서 발굴된 고고학자들은 팀의 숨을 쉬게 하는 로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실에 위치한 무덤은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페너니어 지방의 로마 엘리트 가족에 속했습니다. 로마 자동차는 원래 전쟁에서 사용되었지만 당시 그들은 퍼레이드,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 사용되는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사실은 말과 차가 묻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구원들은 매장 당시 동물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번호 7. 룩소르의 고대 전염병의 증거.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집트 럭저 지역에서 이란 고고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가장 파괴적인 전염병 중 하나인 시프리아노의 전염병 중 하나와 관련된 발굴된 세라믹 및 유물, 카르타고 주교인 산 시프리아노, 센 시프리아노가 지명한 이 전염병은 기원 251년에서 266년 사이에 발산되었으며 로마 세계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쳐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남았습니다. 이 증거는 역사적 기록과 연대순으로 일치하며 출혈성 열병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촉진했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한 연구는 고대 사회가 어떻게 전염병 발병에 직면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대의 의학적 발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번호 8. 머리가 없는 서두르는 성소. 2022년 10월 이집트의 오래된 그레코 로마 항구인 베러니스의 발굴은 당황스러운 발견을 보여주었다. 4세기와 5세기 사이의 이 사이트는 이 지역에 그 자국을 남긴 동부 사막의 유목민 문화인 블러마이어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성소에서 발견된 입방 동상과 작살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특정 의식 관행을 나타냅니다. 그 장소에서 발견된 비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팔론의 성소는 많은 비밀이 여전히 발견되는 이집트의 신비에 새로운 창을 열어줍니다. 번호 9. 아여니즈 캐슬에서 러시아 왕 투의 보석. 30년이 넘게 고고학자들은 현재 터키의 아여니즈 캐슬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힘은 기원전 7세기에 지어졌습니다. 그의 왕국의 행정 및 군사 중심지로서 러시아 우라리아 2세 왕. 2022년 9월 이 팀은 예외적 인대상을 발견했습니다. 청동 장식 벽화판, 손상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다른 조각남 판과는 달리 그것은 완전했고 아마도 군주나 왕족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일부 성방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이 판은 최근에 확인된 4개의 연결된 방을 파헤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사이트가 여전히 수많은 보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탐사는 30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여니즈 캐슬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비밀을 밝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번호 10. 이스라엘의 중세 반지. 2018년 초 정원사인 디켈벤 신니트는 식생 사이에 작은 고리를 놓쳤을 때 갈릴리의 커뮤니티 가든에서 식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청소하고 표면에 기록된 인간의 인물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디켈은 자신이 찾은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하고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현지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중세시대의 반지가 날짜가 되었고 그에게 표현된 인물이 산 니콜라스임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후광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주교 직원을 가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반지에 대한 정확한 나이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할 수는 없지만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 니콜라스, 센 니컬러스는 서구의 산타클로스, 센터클라즈 또는 산타클로스, 센터클라즈와 관련이 있지만 중세시대에는 여행자, 선원, 상인 및 순례자의 수호 성인이었다. 반지는 해안을 오가는 순례자에 속했지만 상인에게도 속할 수 있습니다. 11번 묻힌 보물. 중국 지양지 지방의 인겐과 가까운 차오양 마을에서 건설 작업을 하는 동안 30만 개의 구리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외는 거의 없지만 그들은 웬 동전이며 960년에 시작하여 1279년까지 지속되는 노래 왕조 중에 만들어졌습니다. 동전이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지 민속은 1000년 전 그의 집의 기초 아래의 모든 것을 묻은 신비한 토지 소유자의 개인적인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리 동전이 특별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30만 명을 보유한 가치는 있지만 토지 소유자는 금 또는 은색의 금이 불을 쉽게 다루고 저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동전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과 그들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바꾸는 대신 구리통화로 불을 유지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번호 12. 골동품 유쿤인 화살표. 캐나다 북서부인 유카는 놀랍도록 아이스크림 장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얼음은 녹기 시작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유물을 방출합니다. 2018년 1월 유우준의 고고학자들은 구리 머리가 있는 화살을 발견했으며 팁은 여전히 스파이크가 있는 TOA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기는 거의 깨끗한 조건이지만 1000년이 넘습니다. 캐나다 북부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구리 인공물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고기를 먹기 위해 카리브집을 가져 가려고 했던 전 사냥꾼이 화살을 해고했을 것입니다. 그가 총에 맞았을 때 화살은 최근의 기술 개선이었습니다. 약 1000년 전까지
이 지역의 사냥꾼들은 아크와 화살이 세계 의 지역에서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 대신 아트라텔이라는 무기를 입었습니다. 번호 13. 고대 동굴의 정착. 미주의 인간 정착의 역사는 최근 몇 년 동안 토론의 문제가 되었으며 2020년 7월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발견은 약 15,000년 만에 인간의 지구에 도착한 날짜를 지연시켰다. 우리의 먼 조상들이 3만 년 전에 북쪽의 치커이티 동굴에서 살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고학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거의 2,000개의 석재 도구를 남겼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발견된 다른 유물들과 함께 많은 도구는 역사가들이 동굴을 일종의 선사시대 호텔과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클로비스가 아메리카에서 조직된 최초의 문명이라는 기존 이론에 대한 나쁜 소식이다. 동굴의 주민이었던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클로비스를 능가했습니다. 사실 클로비스가 도착했을 때 이 신비한 문명은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굴 사이트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주변 지역의 파노라마 전망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원시 방어 강도로 이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번호 14. 신비한 댄스 전염병. 1518년 여름 스트레스부르, 그 후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에서 프라우 트라프피어라는 여성이 나가서 통제 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광기의 행위가 빨리 집단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열광적인 춤에 합류하여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당국은 음악가들과 함께 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만큼 비정상적으로 노력했으며 춤에 항복하는 것이 그것을 배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증상이 악화되고 일부는 피로로 사망했습니다. 병자가 도시 외곽으로 옮겨졌을 때만 이상한 전염병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사한 발발은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지난 세기에 심지어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먼 곳에서 19세기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원인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이론은 밀에서 자라며 집단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제 곰팡이인 센테이노의 코언주얼로를 지적합니다. 오늘날에도 춤의 층의 신비는 역사가와 과학자들과 똑같이 당황합니다.